저희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인사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를 죽다를 연출한 심혜정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를 죽다에서 한지수 역을 맡은 배우 김재경입니다. 개봉하고 오늘 날씨가 또 연일 굉장히 추운데 여기는 지금 후끈하네요. 바깥도 그렇고 오늘 또 상영관 안에도 관객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근데 감독님 지금 배우분들이랑 같이 관객분들 이렇게 만나고 계시는데 네네. 참 오늘 또 드는 생각이지만 어디서 이렇게 괜찮은 배우를 주워왔나. 연일 이렇게 또 개봉하고 같이 이렇게 행사하시면서 어떤 기분이신지. 지금 저희가 계속 개봉하면서 쭉 행사해오고 관객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이 서울에서 관객분들을 뵙는 마지막 행사예요. 진짜요? 네. 안 돼.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늘려주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늘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관객분들 만나는 게 너무 이제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긴장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일 이렇게 배우분 계속 나오셔가지고 재경 배우님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좀 기운이 딸릴 때쯤이면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서로 에너지를 받으면서 어저께는 거리를 좀 이렇게 그저께는 좀 떨어뜨려 주셨어요. 자리를 배치를. 그래서 네. 저희가 서로 에너지 받게 붙어가겠다고 자리를 당겨서 저만 지금 에너지가 차단된 상태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종종 잘 줍습니다. 네. 감독님 잘 주신 거에 대해서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배우님은 당 충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연일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면은 조금은 좀 다운될 법도 한데 점점 올라가서 앞으로 좀 한 10번 정도 더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제가 집에서 가만히 쉬는 것보다 나오면 더 에너지가 오르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당도 좋아하는데 카페인은 끊임없이 마시는 사람. 얼마나요?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세지 않고, 저 정말 밤 늦게 먹어도 침대에 누우면 돌아 떨어지거든요. 네. 카페인 그거를 완전히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사람인가 가지고 계신. 봐요. 네. 그래서 당은 요즘에는 이제 붕어빵을 엄청 찾아다니는데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원활하게 충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붕어빵, 카페인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극장에서 만나고 있는 관객들도 맞아요. 당이죠 요즘. 네. 맞아요. 왜냐면 사실 드라마나 영화는 개봉을 하고 관객의 반응을 바로바로 느끼기가 힘든데 이렇게 GV라는 게 마련이 되니까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여서 네.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다 이렇게 표정 연기 잘 해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지금 다 내 눈으로 배우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영화로 먼저 만났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그런 성장을 생각하고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는 김재경 배우님이랑 연결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근데 감독님은 좀 어떠셨는지. 사실 처음 미팅하거나 이럴 때도 이 모습이었을 텐데 네네. 약간 지수로 좀 약간 연기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안 어울린다? 근데 캐스팅 할 때 자료를 이제 저도 지수처럼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연기 보면서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배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끌어내는 거는 사실 되게 좀 편한 일이거든요. 완전히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캐릭터가 되게 힘들지만 그래서 재경 배우 충분히 너무 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했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수처럼 침착하고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플랜을 가지고 있는 제이형의 그런 모습은 약간 재경 배우님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가요? 이렇게 지수라는 인물을 봤을 때 나랑의 매칭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셨고 어떤 매력을 좀 느끼셨는지. 제가 생각한 지수는 거의 J100%인 사람이었어요. 너무 치밀하죠. 네, 저는 거의
P 100%인 사람입니다. 완전 저는 뭘 본 거죠? 그러면 감독님 뭐 이렇게 깨끗해서 미래의 모습을 보신 건가요? 완전 P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지수라는 캐릭터를 제가 이제 만들어 나갈 때 제 MBTI랑 정반대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다 보니까 더 재미난 작업이 된 게 뭔가 이렇게 시도는 처음인데 재밌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힘을 받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반대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관객분들에게 닿을까? 그러니까 불안할 때가 오면 감독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은 네. 좀 신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구체적으로 디렉을 밥을 먹으면 좀 신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희 기억나죠? 오늘 리딩하고 막 이제 그럴 때 어떤 때는 톤 쫙 잡고 하다가 이제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이제 막 말투도 빨라지고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오늘 이상하다 그러면 좀 전에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수에 가까워지려면 좀 굶겨야 되네요. 그렇죠. 또 다행히 이거 영화를 찍을 시기에 정말 엄청 타이트한 식단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도 현우 오빠도 그래서 둘 다 되게 작품의 톤과 비슷한 무드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네. 풀 먹어서 초식동물처럼 둘 다. 이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몇 차례 엔창알람 하셨을 텐데 사실 이 영화는 보고 나면은 이 사랑을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님은 지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 지지를 보내셨는지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처음 봤을 때 그 대본을 봤을 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수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이해도가 더 커졌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어떤 지점이 가장 이렇게 좀 애착이 갔을까요? 가장 애착이 갔던 부분은 지수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부터 느껴졌어요. 혼자 계속 커야만 하는 이웃 어린이 여자 아이를 보고 계속 마음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녀가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워킹맘인데 힘들겠다. 뭔가 그런 따뜻한 시선이 감정이 들어가죠.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고 연기를 하면 할수록 이 친구가 얼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쳤던 이 벽을 깨고 그 따뜻한 마음 그대로 사람에게 소통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점들 때문에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겠네요. 그 맞아요. 인물이. 근데 감독님 사실 이제 그 지금 얘기한 그 정보들을 수집하면 보통은 정보를 수집한 다음 범죄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네. 그러기 위해서 좀 수집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수는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그 상처 때문에 숨어들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배우님 말씀처럼 이 사랑의 감정, 애정의 감정, 그 따뜻한 마음이 큰 인물이어서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좀 특이한 인물이었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닥은 되게 따뜻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중간에 막 지수를 밀어붙이는 엄마의 장면에서 보듯이 네. 소통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원활하지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이제 타인과 소통하는 거에 약간 뻐그덕거리는 사람. 네, 절대 엄마한테는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아서 말 안 하셔. 네, 일방적이잖아요. 되게 사랑하지만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몇 개의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더 소통하는 거가 버그덕거리고 마음이 자꾸 다치고. 근데 또 어떤 순간에는 좀 안 된 사람이거나 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있어서 또 이렇게 마음이 또 가기도 하고 좀 복잡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인물이 훨씬 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지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한 발짝 좀 다가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응원하고 싶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부 가장 독특한 영화라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는데 사실 이제 그 쓰레기를 주워서 그 사람을 파악을 한다. 이게 되게 개념 자체가 좀 새롭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화가 원작이 있기도 하고 곰팡이 꽃이라고 그 안에 보면은 쓰레기 학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큰 모티브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작의 여러 플롯보다는 이제 쓰레기를 연구를 하는 어떤 사람? 실제로 뭐 전쟁할 때도 정보를 그 지역에 가서 쓰레기 군사 정보 같은 것도 쓰레기 수거해가지고 정보를 파악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워낙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취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 원작이 이제 쓰레기를 통해서 숨겨진 진실을 찾는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는 소설이었다면 저희 현대인들도 사실은 그런 일들을 사실은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용을 하든 사용을 하지 않든 나쁜 쪽으로 사용하든 선한 쪽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정보는 사실은 좀 중성적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다 모든 사실 여기 극장 오시면서도 수없이 많은 너를 줍다의 정보를 또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현대인들의 정보를 취하는 방식이랑 그 이전에 곰팡이 꽃에서 보여줬던 방식이랑 접목하면 좀 이야기들을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정보를 얻는다라는 부분에 좀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 아마 이제 그 원작도 이제 영화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으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워낙 이제 작가 하성만 작가님 이제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먼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제 그 원작은 남자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관습증적인 어떤 시선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그 연장선 안에서 좀 이제 맥락이 짚히는 작품이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각색하시면서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여성으로 이 부분을 내세운 건 거잖아요. 그 시선 자체를. 그 부분에 이제 그 변화를 하실 때 좀 그게 필요했던 이유랑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고 싶은 지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남성 캐릭터보다는 여성 캐릭터를 훨씬 더 섬세하게 잘 보고 쓰는 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도 사실은 지수가 정보를 찾는 것도 앞에서 쭉 보시면은 사실은 정보를 가지고 타인을 어떻게 안 좋은 방향으로 한다기보다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정보들을 하고 도움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정보를 되게 정보로서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 지수의 입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을 아예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결국은 이제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정보를 활용해서 그 멜로적인 접근을 하는 건 거잖아요. 지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 흐름 그리고 그 결과. 지수가 정보에 집착하게 된 계기가 나의 직장 상사와 내가 너무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불륜을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들로 인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결정적이죠. 그 쓰러진 쓰레기통의 콘돔. 그걸 보지 않았다면 아직도 지수는 동호랑 만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을 너무 잘 믿었던 친구여서. 근데 그렇게 해서 진실을 알게 되고 딱 벽을 쌓는 거죠.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지수에게는 살 길이었고 그렇게 해서 택한 방법이 그래 그럼 내가 타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상처받을 확률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지수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에게도 누군가의 이런 쓰레기를 내가 통해 정보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제의 정보들은 쓰레기와 내가 실제 다가왔던 우제가 전혀 막 다르지 않고 갭이 없어. 앞뒤가 비슷한 것 같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이제 마음을 열게 되지 않았나.
아니 근데 사실 쓰레기가 그 정도로 깨끗한 사람은 좀 전례가 없긴 하잖아요. 이걸 생각해보면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 없긴 하지만 현우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간의 많은 필모 안에서의 그 멜로적인 어떤 감수성, 그 멜로를 대표하는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10분 활용을 해서 그 배우가 멜로 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 그 선을 어디까지 이 남자를 포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파국으로 끝나면 네. 덜 어려운데 이 현실성을 가져가. 네네 둘이 만나는 걸로 끝나니까 우재의 감정을 쌓는 부분이 좀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라는 사람이 또 우재한테 호기심을 느껴서 다가가는 것도 사실은 꽤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 두 사람이 어쨌든 그 허들을 넘게 되는 거를 쌓는 게 좀 힘들었고요. 우재가 가지고 있는 지수가 접근하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농담으로 쓰레기 같은 인간 막 이런데 쓰레기가 막 너무 좋은 말이야. 우재한테는. 네. 근데 되게 안심되는 얼굴이고, 예. 네. 그리고 그게 지수한테는 착하게 보이는.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인 거 아시죠? 네. 지금 잘생기면은 범죄 안 저지른다는. 그래서 지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통한 정보도 그렇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태도 같은 게 되게 안심됐었고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부터 뒤에까지 늘 두 사람의 안전한 거리들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훅 이렇게 둘이 가까워지지 않고 예. 그래서 그 지수도 또 안전한 거리에 되게 안심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 바람핀 남자친구가 오늘 자리에 있는데요. 어디 계세요? 나쁜 놈 어디? 네. 나쁜 사람. 조금만 바람이. 네. 네, 저만 누구야? 네네.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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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역할을 너무 완벽하게 했다.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 우재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되게 말씀하신 그냥 안전한 어떤 멜로로 끝날 수도 있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뒤틀리고 비틀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좀 처음에 미스터리적인 측면이 있고 스릴러적인 어떤 그런 연출 방식들을 썼을 때 저는 우재도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서 너무 이 겉과 속이 같은데 이 투명함에 뭔가 한 겹을 벗겨내면은 네네. 좀 그렇죠. 이상할 수도 네. 있겠다. 둘 다 좀 병증이 있는 걸로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네. 네. 그러니까 우재랑 지수랑 사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죠. 그렇죠. 밑바닥에 뿌리는 되게 같아서 타인에게 상처가 있고 더 이상 이제 상처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기 생존의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게 지수는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거 미리 알겠다라는 거고 우재는 그냥 액면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믿으면서 자기가 더 이상 깊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처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 다 안시라는 물고기를 통해서 만나는데 네. 그 안시가 사실은 두 사람의 공통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첫눈에 알아본 건 거죠. 네. 사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근데 좀 지수가 되게 흥미로웠던 거, 배우가 연기하기에 되게 즐거운 지점들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그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그 더 킬러 그 파스빈더가 주연한 그 작품을 봤는데 살인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킬러의 삶이 되게 고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제2형인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밝혀지면 안 되니까 모든 그 증거를 다 흩뿌리는 건 거죠. 쓰레기들을 이제 여기 하나 버리고 저기 하나 버리고 저기 하나 버리고. 근데 사실 배우 캐릭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지수의 행동을 이렇게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 완벽한 제2형의 인간을 형상화했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의 멜로의 틀 안에서 희생당한 아니면은 그 피해당한 여성과는 완전히 다른 수동적인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플랜이 완벽한 어떤 인물을 구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이 말씀해주셨던 완벽한 제2의 모습은 사실 그 지수의 작은 방 안 혹은 쓰레기를 분리하는 화장실 안에서 잘 드러났던 것 같고 오히려 그 외에 뭐 오제를 만나거나 뭐 동네 사람들을 만나거나 회사에 누군가를 만날 때 보면 정말 그냥 사회생활에 능한 모습을 배제하고 싶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몸이 좀 삐그덕거리거나 뭔가 불안해 보이는, 그러니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둘을 좀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 친구가 뭔가 사람을 대하는 게 편치 않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우제의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우제를 실제로 소통을 하면서 좀 믿을만하네, 안전한 사람인가 보네라고 믿음이 가는 순간부터 조금 이제 우제 앞에서는 몸을 쓰는 것도 편안해지게끔 보려 보였는데 그렇게 보였나요? 보이셨나요? 그 차이가 좀 보이셨죠? 근데 의상부터 되게 각 잡고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에 가까운 그 그쵸. 쓰레기를 주술 때는.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신 게 그런 쓰레기를 줍고 뭔가 쓰레기를 조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네. 지수에게는 루틴처럼 되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손에 쓰레기를 익숙하게. 네. 주우러 갈 때는 늘 복장이 같아요. 같은 모자, 같은 점퍼, 네, 같은 옷을 입고 가는데 이제 정말 우재에게 이제 딱 붙잡히는 그 날에 쓰레기를 주기 전에는 지수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것도 아닌가 보다라는 상처를 계속 연달아 받아요. 그런 이웃 어린이에게도 상처를 받고 우재도 뭐 세라라는 존재가 나에게 또 상처가 되고 엄마도 또 압박하고 막 이런 게 연달아 오면서 그날 루틴이 흐트러져요. 그러면서 우재한테 발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틈을 보인 거네요. 그날 그렇죠. 모자를 쓰지 않는 채 정말 정신없이 나가서 그러다가 발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 말하다 여기까지 왔어? 거의 여기로 오면은 제대로 오시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상 하나하나를 되게 감독님이랑 열심히 고민을 했고 또 지수의 전반적인 이제 감정선의 흐름에 따라서도 옷을 좀 색감을 달리해서 배치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작업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수의 이 외적인 어떤 그런 조건 충족과 어떻게 보면 장르물에 굉장히 맞는 어떤 외형을 가지는 그런 노력을 좀 연구를 하셨을 것 같고 그 지수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장악하고 있는 공간 두 얼굴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목욕탕이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미술적으로도 감독님이 보여주시는데 신경을 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그러니까 쓰레기가 정보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경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루틴이 돼서 늘 정보를 취득하는 거고 어떤 특정한 거에 관심이 있어서 가는 건지 우제의 쓰레기가 특별히 되게 품이 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공간은 조명도 되게 형광등 불빛처럼 실험실처럼 되게 쌩한 불빛 이고 그다음에 장갑 딱 라텍스 장갑 끼고 분류하고 그리고 밑에도 이제 시트 딱 깔고 자기만의 루틴이 딱 있고 그리고 방에서도 실제 쓰레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이제 사진 찍은 이미지거나 아니면은 파일링한 거에 있기 때문에 전부 그게 이제 정보처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런 공간이 마치 지수가 바깥으로 못 나오는 심해의 바다 같은 푸른색의 톤으로 배우의 이미지를 안시 같은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네네.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파스벤더랑 비교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그 세팅이랑 이런 이제 그 심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감독님 작품을 전작을 욕창을 보고 나서 이분이 어떤 그 차기작을 만들까 굉장히 기다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막 뭐 욕창이 완벽한 감독님 계시지만 완전 완벽한 작품 뭐 이제 뭐 100%의 작품이다 이런 것보다도 문제 의식에 있어서 정말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그냥
뉴스에서 보고 어떤 사람들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를 저질렀을 때 그냥 단죄하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감독님은 욕창에서도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좀 갈고리처럼 네네. 끄집어내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 욕창의 설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내 간병인에게 욕망을 품고 있는 남자의 그 부분을 시선을 계속 가져가는데 사실 위험한 소재이기도 하고 잘 안 쓰는 그 관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 작품을 가지고 나왔을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돋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놀랐던 거는 마지막의 결말이 네네. 어떻게 보면 멜로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 좀 파격적인 선택을 할 고민도 하셨을까 그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네. 결론은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마무리를 안 지은 결론의 시나리오였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자리에 같이 공동 시나리오를 쓴 이수진 작가분이 오늘 오셨는데요. 어디 계세요? 그래서 네. 네, 박수. 저희가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둘이 쓰니까. 그래서 서로 고민들을 주고받으며,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우재가 지수를 찾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였었는데, 뒤에 두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영화를 기획하고 했을 때는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세대에서 사람을 잘 만나지, 실제로 만나지 않고 썸 타고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실제 만남 자체를 뭐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진 현상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현상에서 사실 사랑을 되게 응원하고 만남을 되게 응원해주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둘이 좀 만나야 되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마주보고 한 발짝 다가서는 모습으로 엔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뭔가 이렇게 연결이 여기까지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다크한 중경상님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천민들 같이 만나잖아요. 감독님도 홍콩 영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생각도 다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영화 찍으면서도 사실 다 한 번씩 다 봤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멜로의 그런 기운들도 가지고 있는데 재경 배우님한테도 그 지수의 마지막 엔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가 다시 우재가 그럼 여기서 뭐 만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겠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나가기까지 마음의 용기가 생겼을까를 생각해보면 우재가 지수에게 그냥 갑자기 대뜸 자니? 뭐해? 이런 타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한 번에 뭐 편지 한 장으로 뭐 사실 저는 이래요. 구구절절절이 아니고 정말 시간을 들여서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끔 한 발 본인의 얘기를 해주는 또 그 시간과 그 우재의 모습이 아마 지수가 그 수족관에 가기까지 마음을 먹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사실 그 뒤에도 마음 먹고 그 수족관에 간 것만으로도 지수한테 큰 용기인데 거기서 뭐 그쵸. 사실 뭐 다른 상상을 하고 막 키스 촥 하고 엔딩 촥 이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딱 끝났기 때문에 더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저는 그 엔딩이 참 좋았어요. 키스는 생각도 안 했죠? 보통 드라마 엔딩 딱 하면 이렇게 켜보고 촥 이렇게 시나리오 쓸 때는 작가님하고 뭐 키스도 시켜보고 조어도 보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선을 이제 요 라인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키스까지는 안 가니 결말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리고 그럼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드신 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역 배우에 대해서 질문하고 네, 당돌했던 오늘 그 극장 분위기에서도 마지막에 고독사 덕청해 주신 장면을 그 관객들이 함께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어떻게 해서 약간 표정이 인생 2회차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는지 감독님께 듣고 싶고 그다음에 같이 촬영하면서
어떻게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친해졌는지 아니면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게 좀 네. 배우님. 아역 배우는요. 아역 연기 학원에서 이렇게 몇 군데 얘기해가지고 이제 프로필 받아보고, 네, 영상 동영상도 받아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외모 좀 투박하잖아요. 그 자연스러움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그 친구만 좀 다르게 액팅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본질 좀 아는, 그래서 그런 톤을 딱 잡았는데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캐릭터를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예,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하게 됐어요. 인생 이해찬. 제가 또 지난번에도 이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현우 배우님한테 들은 얘기는 그 놀이터 장면이 정말 추웠대요. 정말. 그래서 그 배우랑 둘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 얘기 첨언하면서 다음 질문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배우님께서 다른 많은 분들이 들으셨어요. 간발의 차로 두 번째 순서. 네. 네. 그럼 순서로. 네. 영화 보고 궁금해가지고 먼저 책도 사봤는데 이 책에는 원작에는 캐릭터 이름이 거의 다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여기에는 이제 이름이 이제 한지수라고 나오는데 배우님 전작 간역에서는 한지아라는 역할로 하셨는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혹시 그래서 인트를 얻으셔서 캐릭터 이름을 지으신 건지 궁금하고 영화에 등장하는 그 차 이름이 뭔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차는 좀 약간 그 브랜드 PPL을 받으셨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맞아요. 네. 이름 저도 간이역도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이름하고 유사성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완전히 우연인 것 같고요. 저는 캐릭터 이름 쓸 때 일단 좀 부르기가 좋고, 그리고 영어로도 좀 그 오해되는 발음이 없는, 받침 없는. 우리나라가 쓰는 표기법이랑 이제 외국에서 읽는 거랑 잘 틀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그러지지 않는 영어 철자가 있는 이름 좋아해서 그런 이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아는 게 뭐 한자로 뜻하면 뭐 그래도 알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니까 또 이렇게 한 겹 더 들어가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름을 지었던 거고요. 차는 이제 저희 작가님이 시나리오 쓸 때부터 크리스틴 다트너라는 차 이름을 쓰셨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이제 연락해가지고 소품 협찬 받아서 찍었는데 PPL 할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서울에서 다시 이 행사가 열리게 되면은 약간 그걸 가져와서 같이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근데 정말 차를 마시면 우재와 대화를 나누는 씬이 있는데 정말 향이 어떻고 막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연기가 너무 수월하게 진행이 될 만큼 차가 정말 맛있었어. 이거 완전 PPL인데 차도 안 받고 지금 크리스틴 다트너. 진짜 향도 너무 좋아서 그 집이 그 티 향으로 가득 메워질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즘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나랑 취향이 잘 맞는 사람인가 공감하고 같이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나라는 걸 알아보는 것도 되게 크잖아요. 연애를 할 때. 근데 진짜 차와 그 물고기 이런 것들의 성향이 굉장히 맞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전 여자친구와는 조금 다르게, 그죠? 네네. 전 여자친구는 경쟁을 막 하고 눈에 띄고 막 이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고, 물고기 취향도 그러니까 그쵸. 숨어 있는 물고기 싫어하고 화려하고 이렇게 막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고기 좋아하고 좀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인데요. 되게 귀여워서 사실은 술취한 얘기 할 때 저도 과연 우재는 세라의 어떤 면에 반해서 사귀었을까? 정말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만난 커플이었던 거잖아요. 경쟁자잖아요, 지수의. 근데 그 세라가 지수의 집에 무단 침입했던 그날 촬영하는데 세라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갓 태어난 기린처럼 그 몸을 못 가누는 그 모습이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런 사랑스러운 모습에 우재가 반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납득이 바로 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지금 쟁취를 하셨으니까 진짜 크리스틴 파트너 지금 약간 좀 아사모사하신 분들은 그 차를 꼭 같이 사서 마시면서 좋은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며 네,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한 분, 네. 네. 여기 앞에 먼저 아까 처음에 드셔서. 맨 앞에? 오늘 다 이렇게 앞줄에서. 네. 아니 저 그 지수가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 좀 궁금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 지수에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좀 업무적으로 어떤 그 이웃의 쓰레기들을 뒤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전 남친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이렇게 뒤지는 습관이 생긴 상태에서 이직을 해서 그런 이제 자기 업무에 그 습관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업무 때문에 그걸 뒤지는 일을 하다가 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좀 더 분석하는 걸 좀 더 어떤 마음을 확신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시점이 좀 궁금합니다.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특성상 많은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그 일의 특성이 깔려 있는 데다가 전 남자친구의 쓰레기통, 출판사 쓰레기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고 그리고 자기의 물건, 사랑했던 물건을 다 버렸을 때 그 물건이 되돌아오잖아요. 자기한테. 그리고 그때 느꼈던 버린 것이 되돌아올 때 느껴지는 그 당혹감과 그런 되게 낯설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확 꽂혀서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녀회원들한테 그게 이렇게 쌓였다가 폭발되는 지점은 자기의 버린 쓰레기가 사랑했던 것들이 버려지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되게 형편없이 깨지고 찢겨지고 더러워진 채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게 되는 지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문 그러면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그러면은 한번 좀 뒤로 갈게요. 이쪽. 네. 중간에 우재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우재랑 그 사진들 모았던 정보들을 한 번씩 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뺐다가 이제 그 어린 아이랑 얘기하면서 또 상처도 받고 다시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서 이제 역시 사람은 그렇게 겉으로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다시 상처를 받은 건지. 맞아요. 그때는 순간은 내가 우재가 사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게 안전한 일이야 라는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럼 나도 한번 용기를 내볼까 해서 떼게 됐던 것 같고, 지수는 그 전 사랑으로 인해서 크게 약간 심장이 떼어진 것 마냥 아파본 사람이라서 찬바람이 조금만 심장에 닿아도 그 떼어졌던 고통이 되살아나서 더 찬바람이 스치면 옷깃만 여며도 되는데 더 크게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아이 같아요. 그래서 세라의 일이 있던 것도 있고 그런 소녀의 일도 있고 그래서 나는 마음을 써보려 하는데 소통하려 하는데 그게 계속 잘 안 되면서 더 확 꽁꽁 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쓰레기를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빨리 그러면은 네, 또 받아볼게요. 네, 배우님 이제 저기 뒤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네네. 찰나. 네네. 그 집 비밀번호를 안 바꿔서 그 전 여자친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 그 생일 케이크랑 들고 왔을 때 그때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건지 아니면 그때도 이미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그 말대로.
한우배우가 왔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죠? 관계는 우재 나름의, 우재는 워낙 배려를 많이 하니까 우재 나름에서는 끝내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세라는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닐까. 네. 세라가 좀 일방적이잖아요. 세라도. 그러니까 우재가 얘기를 했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감정은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안 끝났는데 어디? 그러니까요. 끝내도 내가 끝내 이러니까. 또 질문 좀 더 받아볼게요. 감독님. 네. 저기 모자 쓰신. 네네.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연기 잘해주셔서 몰입이 너무 잘 돼서 박수 한번 궁금했던 부분이 쓰레기를 들키게 되고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직장에서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되게 화사한 하늘 색깔 상의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고 했던 부분들이 좀 칙칙한 것 좀 버려라, 남에게 잘 보여라, 보이는 게 너다 이런 식의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셨는데 엄마가 오신 것 같았어요. 대사를 하셨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환경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가 의상으로 표현된 건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지수도 그 취미가 사실 잘못하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취미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지수에게 직접적으로 너 이게 잘못됐어 라고 들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걸 처음 들은 사람이 우재였고 지수는 우재를 신뢰의 범주 안에 넣어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도 우재의 말처럼 한번 믿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은 게 그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마음 먹고 살아서 변화된 지수의 모습을 그렇게 좀 채도가 좀 있고 색감이 있는 옷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얕은 물가를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심해에서 색깔이 짙은 청록색에서 방이 그렇잖아요. 제일 동굴 같은 방이. 그래서 점점 영화 후반부로는 지수가 물 바깥으로 나오는 걸로 색깔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수족관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수족관 바깥에서 수족관을 바라보는 걸 끝나는 네네. 칼라 톤도 그렇게 가시거든요. 네. 그리고 의상학과 나오셔가지고 네. 너무 연구를 꼼꼼하게 꼼꼼하게 해서 도움을 저도 많이 받았죠. 네, 다음 질문을 세 번째 줄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맞죠? 네, 맞아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쓰레기를 둘 중에 중요한 것만 하나 해주실래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를 수집하는 범위가 보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전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직장 동료라던가 엄마라던가 약간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쓰레기를 더 수집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파트 사람들은 너무 불특정 다수고 지수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쓰레기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도 그렇고 우재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중에는 지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수집 범위에 대해서 정확한 타겟이나 범위나 이런 정확한 타겟이 있으면 진짜 좀 약간 스토킹하는 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세상하고 맞닿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의 그리고 이제 아파트 부녀에게 받은 모멸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모멸감에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자기가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알게 되면서 되게 편안해 보이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고 그래서 그게 아마 지수가 비틀어진 세상과의 소통 방식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받아볼게요. 네.
네. 여기 엄청 빠르게 엄청 아, 들어가셔가지고. 세 번째 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연기 김재경 배우님 연기를 보고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연기 훌륭하셔서 네네. 박수 드리고 싶고요. 네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뭐냐면 사랑을 누구나 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랑이 다 성공하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사랑의 실패 혹은 사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김재경 배우님이 연기하신 지수라는 여성은 쓰레기를 뒤지는 걸로 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에도 사랑에 이제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지 그거를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 두 분께 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분 먼저? 감독님 먼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자 그런 입장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욕창도 사실 사랑 얘기고, 그 전에 했던 이야기도 계속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사랑을 못하게 하게 되는 시스템 또는 사랑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저는 사랑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틀을 넘어서 다른 존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쨌든 에너지도 많이 들고 등등등 요즘에 되게 사랑하기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배우님은 사랑도 우정도 뭔가 사람과 사람의 소통에 힘듦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모두 다 지수도 용기를 내서 나의 벽을 열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벽을 한꺼풀 좀 벗겨내보는 그런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또 오늘이 또 마지막 서울 질문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막 시간을 막 노티스를 줘도 계속 받고 있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근데 마지막은 이쪽에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많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어때요? 괜찮으신 분은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네. 그럼 네. 구호 좀 외쳐주세요. 네. 손을 위로 뻗어주시고. 네네. 하실 분들, 네. 지면 양심껏 내려야 돼요. 네. 가위바위보! 오! 빠 내려! 네. 갑니다. 네. 가위바위보! 오! 자, 목 세 분 남으셨습니다. 네네. 가위바위보! 오! 네. 이렇게 크게 나게. 짜릿하네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전에도 몇 번 봤었거든요. 인디스페이스하고 어소에서도 봤는데 볼 때마다 영화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잘해라 다른 분들도. 네네. 아니라니요. 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이 영화를 이렇게 하시면서 연출하시면서 좀 이렇게 뭐 좀 찍기 힘드셨던 부분이요,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뭐 소울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감독님과 저 배우님의 소울푸드를 궁금합니다. 네네네. 저의 소울푸드는 우재와 같습니다. 네, 김치, 겉절이 네. 김치. 네, 그래서 넣으신 거예요? 네. 그 설정을? 아니 그러기도 하고 좀 단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김치가 소울푸드고요. 네. 그럼 재경 배우님도 소울푸드 한번 얘기하고 그래요. 소울푸드 쓰실 때대로 바뀌는데요. 요즘 날씨는 허거. 그 소울푸드 이런 거 맞아요? 아니 그 전에 붕어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때때로 바뀌는데 오늘 너무 추워서 소울푸드가 만약에 내가 몸이 조금 안 좋다, 화가 많이 난다 할 때 땡기는 음식 맞겠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음식. 떡볶이도 됐다가 그쵸? 허거도 됐다가 할머니 간장도 됐다가 붕어빵도 됐다가 다 좋아하네 그냥. 먹는 거 좋아해요. 앞에 가장 어려웠던 영화 하시면서
배우분들하고 하는 거는 너무 즐거운 아이디어도 많고 즐거운 과정인데요. 되게 어려운 건 안시. 진짜 안 나왔어요. 안시 연기시키기. 네, 안시의 특성 때문에 그 물고기를 캐스팅했으나 그 카메라만 들면 안 나와요 물고기가. 물고기가 나오면 모두 환호하며 빨리 세팅해야 하고 물고기를 그때 막 역시 동물 나오는 건 하지 말라 이게. 네. 그리고 아쿠아리움도 사실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쿠아리움이 저희가 몇 군데를 이제 다녀보고 했는데 완전히 프레임 완전 풀로 다 찬 그 아쿠아리움이 그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이제 밑에서부터 끝까지 가득 차서 거기를 선택을 했는데 거기가 상어가 많아요. 그래서 좀 가오리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오리도 있긴 한데 근데 그 앞에서 액팅만 하면 그렇게 상어들이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어 없다 막 이러면서 찍고 그래서 물고기들 때문에 애를 먹었던 그래서 아 정말 동물 디렉팅은 쉽지 않구나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그 장면은 평화롭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답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객과 대화를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측 못한 이런 재미가 있는 이 현장이 오늘이 서울이 마지막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제 순차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따라가세요. 네. 오늘 이렇게 그 너를 줍다 좀 이렇게 다각도로 살펴봤는데 궁금증 많이 좀 해결되셨어요? 네. 이 마이크를 못 드린 분들께는 너무 죄송하고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영화가 좀 많이 상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전하면서 감독님과 배우분께 또 이렇게 오늘 오신 관객분과의 시간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되게 여러 가지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N차 관람 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또 많이 입소문도 내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함께 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심혜정 감독님으로 인해서 이런 멋진 영화를 출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심혜정 감독님이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공간에서 저희가 계속 주비를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공간이 너무 소중함을 요즘 더 느끼고 있어서 원래 이런 공간을 사랑해 주시고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계셨겠지만 이번 계기로 사실 레인보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이런 극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그렇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된 것 같아서 또 이런 새로운 좋은 취미로 자리를 잡고 이런 소중한 공간들이 오래오래 우리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열심히 영화 봐요. 열심히 영화 봐주시고 너를 줍다 다른 관객분들 좀 주워가지고 좀 다음 회차 때 꼭 봐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